호텔 로비는 크리스탈 조명 아래 은빛 광채를 뿜었습니다. 짙은 밤색 나무 바닥은 손님들의 구두가 닿을 때마다 부드러운 울림을 내며 빛을 반사하였고, 로비 한쪽 카페에서 새어나온 허브차의 은은한 향은 공기를 따스히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한 분위기는 표면에 불과하였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손님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직원들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난 씨는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카펫 위를 정성껏 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무게로 주름졌으나 빗자루를 쥐는 힘은 단단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며 냉소를 던졌습니다. 한 젊은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노인 호텔 품위를 흐려놓네. 직원들은 데스크 뒤에서 고개를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지. 정난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으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70년 전 단돈 5만 원을 손에 쥐고 여관에 첫걸음을 뗀 그녀는 이제 한 젊은 직원의 진심을 가늠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예지는 로비 데스크에 서서 손님들의 짐을 안내하였습니다. 출근한 지 겨우 일주일, 그녀는 매니저 최 팀장의 엄중한 지시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예진 씨 신입이라 실수하면 안 돼. VIP 손님들 오시니 정신 똑바로 차려. 최 팀장의 목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승진 심사를 앞둔 그녀의 긴장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예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를 정리하였으나 시선은 정난 씨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정난 씨의 느린 걸음, 그 뒤에 숨은 맑은 눈빛은 예진의 마음을 잔잔히 흔들었습니다. 저분 왜 이렇게 고단한 일을 하시는 걸까? 예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소박하였습니다. 취업난을 뚫고 얻은 이 일자리, 단칸방에서 보내는 고독한 밤들이 그녀를 단련시켰습니다. 그 배경은 정난 씨의 고난과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로비는 아침의 소란으로 점차 채워졌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의 영어 대화가 메아리 쳤고, 캐리어 바퀴가 나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명품 옷차림의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화려한 모습은 로비의 부유함을 드러냈습니다. 정난 씨는 청소 카트를 밀며 손님들의 길을 조심스레 비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으나 품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손님이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 왜 이렇게 느려? 바쁜 사람 방해하잖아. 정난 씨는 카트를 옆으로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으나 묘한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단돈 5만 원으로 여관을 시작하던 날들. 손님들의 멸시와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 로비에서 진심을 찾을 수 있을까? 정난 씨는 속으로 되뇌며 카펫을 쓸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멀리 흘렀습니다. 70년 전 20살의 정난 씨는 낡은 여관을 빌려 첫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단돈 5만 원,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방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삐걱이는 나무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런 계집애가 무슨 사업을 시장 상인들의 비웃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정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맡고 밤에는 바닥을 닦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라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고 정난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이 여관을 지켜야 한다며 눈물을 삼키며 다짐하였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히 만들었고 여관은 점차 성장하여 글로벌 호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꿈을 이어갈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과연 그 진심을 지녔는지 정난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로비의 카펫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진은 로비를 벗어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은 낡은 책상과 부모님의 손때 묻은 이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하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손님들의 접시를 닦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부모님과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였습니다. 호텔에서 이상한 분을 만났어요. 고단한 일을 하시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정난 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진아,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른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라.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은 부모님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의 노동과 따스함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하였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예진은 손님들을 맞이하였으나 마음은 정난 씨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정난 씨는 카페 근처에서 카펫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카페에서 커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나무 바닥에 흩어졌고 커피가 카펫을 적셨습니다. 손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빨리 치워. 호텔이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화가 난 그는 그 분노를 정난 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정난 씨는 조각을 주우려 하였으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진은 데스크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다들 저분을 저렇게 대하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망설였습니다. 최 팀장의 꾸중이 떠올랐으나 정난 씨의 떨리는 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진은 용기를 내어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정난 씨 곁에 쪼그려 앉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정난 씨는 놀란 눈으로 예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진 씨, 괜찮아. 내가 할게 해. 예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하면 빠르잖아요.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였습니다. 손님들은 예진의 행동을 힐끗 보았고 몇몇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컨시어지가 왜 저러지?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굳히며 다가왔습니다. 예진 씨, 컨시어지가 청소 일을 하면 호텔이 우스워져. 당장 데스크로 돌아가. 예진은 고개를 숙이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예진은 정난 씨가 로비 구석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시락에는 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고 정난 씨는 나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예진은 망설이다 카페에서 따뜻한 허브차를 사서 건넸다. 이거 드세요. 춥게 계시면 안 돼요. 정난 씨는 차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진 씨, 고마워. 그 순간 정난 씨의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예진이 주우려 하자 정난 씨가 재빨리 주었습니다. 예진은 명함에 적힌 글로벌 호텔 글자와 예진에게라는 글씨를 얼핏 보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명함 뭐지? 정난 씨의 맑은 눈빛을 보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로비에서는 동료들의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예진의 친절이 손님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최 팀장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예진이 손님들 앞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호텔 격이 떨어지죠. 최 팀장은 예진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예진 씨, 신입이 너무 나서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예진은 억울하였으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스크로 돌아가며 혜진의 차가운 미소를 보았습니다. 민재가 곁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예진 씨, 신입이 너무 튀면 안 되지. 그들의 말은 로비의 수정 조명 아래 차갑게 울렸습니다. 예진은 데스크에서 손님을 맞았으나 정난 씨의 명함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글로벌 호텔 왜 저분이 그런 걸?
정난 씨가 카트를 밀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느린 걸음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하였고 그 모습은 예진의 가슴을 아리게 하였습니다. 저분의 비밀 알아내야겠어.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난 씨의 비밀이 단순한 명함 이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 씨앗이라는 것을. 호텔 로비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새로운 생기를 띠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친 금빛 광채가 나무 바닥에 부서졌고 카페에 간 내린 홍차 향은 로비를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날카로운 말투와 직원들의 긴장된 눈빛이 로비를 다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정난 씨는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 구석의 쓰레기통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녀의 작업복은 햇빛 아래서 더욱 낡아 보였으나 손놀림은 여전히 단정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무심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한 중년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저 노인 호텔 분위기를 망치네. 직원들은 데스크 뒤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왜 아직도 여기서 왜 일하는 거지? 정난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70년 전 여관의 기억, 그리고 예진의 진심을 시험하려는 결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진은 데스크에서 손님들의 문의를 처리하였습니다. 출근한 지 2주일째, 그녀는 여전히 매니저 최 팀장의 날카로운 지시에 긴장하였습니다. 예진 씨, 손님들 컴플레인 들어오면 책임져. 정신 바짝 차려. 최 팀장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정난 씨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지난주 정난 씨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명함 글로벌 호텔과 예진에게라는 글씨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명함 뭘 의미하는 걸까? 예진은 속으로 되뇌며 정난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정난 씨는 쓰레기통 옆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느린 동작은 세월의 무게를 품은 듯 하였으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로비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카페의 유리창을 타고 퍼졌고 캐리어 바퀴가 나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카페에서는 명품 가방을 든 손님들이 홍차를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은 로비의 부유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정난 씨는 쓰레기통을 정리하며 손님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한 CEO 손님이 쓰레기통이 꽉 차 지저분하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근 계약 실패로 날카로워진 탓에 더욱 거칠었습니다. 예진은 데스크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다들 저분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님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카페 근처 쓰레기통이 넘쳐 쓰레기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난 씨는 쓰레기를 주우려 하였으나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진은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 팀장의 꾸중이 떠올랐으나 정난 씨의 지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진은 데스크를 벗어나 쓰레기를 주우러 달려갔습니다. 정난 씨는 놀란 눈으로 예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진 씨, 내가 할게 괜찮아. 예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쓰레기는 곧 정리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컨시어지가 왜 저러냐며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팀장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예진 씨, 또 무슨 짓이야? 컨시어지가 쓰레기를 주우면 호텔이 우스워져. 예진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난 씨는 예진의 손을 잠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진에게 말 없는 격려를 전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동료 혜진은 예진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승진 경쟁에서 예진을 견제하고자 최 팀장에게 예진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했어요. 컴플레인 들어올 거예요. 혜진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은 로비의 홍차 향 속에서 차갑게 퍼졌습니다. 혜진의 배경은 예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명문대 출신으로 호텔 취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 심사에서 번번이 밀리며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예진의 친절이 손님들에게 주목받자 혜진은 질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왜 저런 신입한테 밀려야 해? 혜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예진을 더욱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CEO 손님의 불만을 이용해 컴플레인을 조작하였습니다. 손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쓰레기통 문제 정 씨와 예진 때문에 생긴 거죠? 불편하셨다면 제가 팀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CEO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최 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예진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화났대요. 최 팀장은 예진을 불러 질책하였습니다. 예진 씨 컴플레인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망가져. 정신 차려. 예진은 억울하였으나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곤 고개를 숙이며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난 씨는 로비 복도에서 카트를 밀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예진, 내 마음이 내 꿈을 이어갈 수 있을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 밖 호텔이 자리한 도시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거리의 자동차 경적 소리, 인파의 발걸음,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공사장 망치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예진은 점심시간에 잠시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식당들, 시장에서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공사판과 식당에서 일하며 예진을 키웠습니다. 예진아, 너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진은 호텔로 돌아오며 정난 씨를 떠올렸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그녀의 궁금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예진은 정난 씨가 쓰레기통 옆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난 씨가 카트를 밀며 멀어진 후 예진은 쪽지를 주었습니다. 종이에는 잉크가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진에게 진심은 계층을 넘는다. 예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뭐지? 쪽지의 글씨는 명함과 비슷한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품에 숨기며 정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난 씨는 멀리 복도 끝에서 카펫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외로우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예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분의 비밀, 단순한 명함이 아니야. 속으로 다짐하며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혜진의 견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팀장에게 또 다른 컴플레인을 보고하였습니다. 예진이 손님들 앞에서 정 씨랑 너무 친하게 지내요. 호텔 이미지가 이상해진대요. 최 팀장은 한숨을 쉬며 예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예진 씨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예진은 억울하였으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스크로 돌아가며 혜진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낮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예진 너무 나서다 망신당할 거야. 로비의 홍차 향은 그들의 말 속에서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진은 퇴근길의 쪽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진심은 계층을 넘는다. 그 글씨는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난 씨의 맑은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명함과 쪽지의 비밀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아내면 뭔가 바뀔까? 예진은 속으로 되뇌며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난 씨의 비밀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호텔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호텔 로비는 저녁이 되자 은은한 따스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정 조명은 낮의 찬란함을 덮고 부드러운 황금빛을 뿌렸으며 나무 바닥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잦아들며 고요한 빛을 반사하였습니다. 카페에서는 달콤한 바닐라 향이 새어나와 로비를 감쌌으나 그 평온함은 손님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직원들의 긴장된 속삭임으로 금세 깨졌습니다. 정난 씨는 로비 복도에서 카펫의 얼룩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업복은 저녁빛 아래서 더욱 초라해 보였으나 손놀림은 여전히 정갈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무심한 말로 불평의 말을 던졌습니다. 직원들은 데스크 뒤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 씨, 또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 할 텐데. 정난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70년 전 여관의 고난과 예진의 진심을 시험하려는 의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진은 데스크에서 손님들의 체크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출근한 지 3주일째 그녀는 매니저 최 팀장의 날카로운 질책에 익숙해질 법도 하였으나 여전히 긴장하였습니다. 예진 씨 컴플레인 또 들어오지 않게 꼼꼼히 친절하게 일하도록 해.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정난 씨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정난 씨가 떨어뜨린 쪽지 예진에게 진심은 계층을 넘는다와 그 전에 본 명함의 글로벌 호텔 글씨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쪽지와 명함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예진은 속으로 되뇌며 정난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정난 씨는 복도 끝에서 카펫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느린 동작은 세월의 무게를 품은 듯 하였으나 눈빛은 깊은 숲처럼 고요하였습니다. 로비는 저녁 손님들로 다시 북적였습니다.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로비의 부유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정난 씨는 카페 근처에서 쓰레기통을 정리하며 손님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한 VIP 손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노인 때문에 호텔이 시장통 같아졌어. 그의 말은 최근 투자 실패로 날카로워진 탓에 더욱 독하였습니다. 예진은 데스크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다들 저분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님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예진은 정난 씨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호텔 지하에 있는 아카이브로 내려갔습니다. 아카이브는 먼지 쌓인 선반과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나무 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천장의 희미한 전등은 깜빡이며 어두운 공간을 간신히 비추었습니다. 예진은 낡은 파일 상자를 뒤지며 글로벌 호텔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질감, 잉크의 퇴색한 흔적이 세월을 말해주었습니다. 한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여관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얼굴은 정난 씨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정난 글로벌 호텔 창업자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난 씨가 창업자라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습니다. 문서에는 정난 씨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 전 20살의 정난 씨는 단돈 5만 원으로 낡은 여관을 시작하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삐걱이는 바닥, 손님들의 불평 속에서 그녀는 홀로 버텼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비웃음, 가족의 상실,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여관을 호텔로 키웠습니다. 예진은 문서를 읽으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버지, 식당에서 손이 터지도록 일한 어머니, 그리고 단칸방의 고독. 정난 씨의 고난과 그녀의 삶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예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서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로비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혜진은 예진의 행동이 손님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더욱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컴플레인을 조작하였습니다. VIP 손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정 씨 때문에 로비가 지저분해졌죠. 예진이 자꾸 저분을 감싸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VIP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최 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예진 때문에 또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텔 이미지가 추락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란 씨는 로비 복도에서 카펫을 닦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진은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란 씨, 괜찮으신가요? 정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예진 씨.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진은 정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조금 쉬세요. 제가 도울게요. 정란 씨는 예진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 마음 고맙다. 그 순간 정란 씨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예진이 주우려 하자 정란 씨가 재빨리 주었습니다. 예진은 쪽지에 적힌 쉼터라는 단어를 얼핏 보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쉼터 그게 뭐지? 로비 밖 호텔이 자리한 거리는 저녁의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네온 사인의 불빛, 길가 식당에서 풍겨오는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버스 엔진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예진은 퇴근길에 거리를 걸으며 아카이브에서 본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정란 씨가 창업자라면 왜 청소부로 일하는 걸까? 그녀는 부모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예진아,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진은 쪽지와 명함을 품에 안으며 다짐하였습니다. 저분의 비밀 끝까지 알아내야겠어. 그날 밤 예진은 단칸방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쉼터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란 씨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아카이브의 기록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 비밀 단순한 시험이 아니야. 예진은 속으로 되뇌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란 씨의 비밀이 그녀의 삶을 넘어 호텔과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말이죠. 호텔 로비는 새벽의 고요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수정 조명은 꺼지고 창문 너머로 스며든 희뿌연 달빛이 나무 바닥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아 조용하였고 공기에는 잔잔한 라벤더 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불안한 긴장으로 뒤덮였습니다. 정란 씨는 로비 복도에서 카펫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업복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으나 손놀림은 여전히 단정하였습니다. 새벽 근무를 시작한 직원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무심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한 직원이 괜시리 할머니 청소에 대해서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손님은 없었으나 로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70년 전 여관의 고난과 예진의 진심을 시험하려는 굳은 결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진은 새벽 근무를 위해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한 지 4주일째 그녀는 매니저 최 팀장의 끊임없는 질책에 지쳤으나 마음은 정란 씨의 비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복도 끝에서 카펫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느린 동작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하였으나 눈빛은 별빛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예진은 지난 정란 씨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떠올리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저분 정말 괜찮으신 걸까? 로비는 새벽의 고요를 깨고 점차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정난 씨는 카페 근처에서 바닥을 닦으며 언제나처럼 손님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한 사업가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로비 복도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난 씨가 카펫을 닦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청소 카트가 바닥에 부딪히며 쓰레기 봉투가 쏟아졌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진은 데스크를 뛰쳐나와 정난 씨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난 씨, 괜찮아요? 정난 씨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흐릿하였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노인 때문에 분위기 망쳤네. 한 손님이 투덜거렸습니다. 예진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정난 씨를 부축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정난 씨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타일 바닥에 반사되었고 멀리서 들리는 의료기기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정난 씨는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숨을 쉬었습니다. 예진은 그녀의 곁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정난 씨, 괜찮으셔야 해요. 정난 씨는 눈을 뜨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진 씨 걱정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진은 아카이브의 기록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정난 씨, 왜 청소부로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창업자잖아요. 정난 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비밀을 품은 듯 하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난 씨의 아들로 글로벌 호텔의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정장은 병실의 차가운 공기와 어울리지 않게 빛났으나 얼굴은 혼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난 씨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민수야, 진심을 찾고 싶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으나 예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를 왜 이렇게? 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정난 씨는 특별한 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였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예진은 정난 씨의 상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혜진은 예진의 동요를 기회로 삼아 또 다른 컴플레인을 조작하였습니다. 혜진은 또 최 팀장에게 컴플레인이라고 보고하며 예진은 할 수 없이 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진은 병원으로 돌아가 정난 씨를 찾았습니다. 정난 씨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난 씨, 그 쪽지의 쉼터는 뭐예요? 정난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하였습니다. 예진 씨,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예진은 정난 씨의 손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정난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예진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예진에게 쉼터는 계층의 벽을 허문다 잉크가 번진 글씨는 명함과 같은 필체였습니다. 예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쉼터 이게 정난 씨의 꿈인가? 로비 밖 도시는 밤의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거리의 네온 사이는 차가운 빛을 뿌렸고 늦은 밤 식당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예진은 퇴근길에 거리를 걸으며 정난 씨의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쉼터 계층의 벽 그녀는 아카이브의 기록, 명함, 그리고 쪽지를 하나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난 씨가 창업자라면 이 모든 게 시험일까? 예진은 부모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예진아, 내 마음이 옳다면 따라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진은 쪽지를 품에 안으며 다짐하였습니다.
저분의 꿈 지켜야겠어. 그날 밤 예지는 단칸방에서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쉼터는 계층의 벽을 허문다. 그 글씨는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정난 씨의 창백한 얼굴, 병실에서의 미소, 그리고 민수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정난 씨의 꿈이 단순한 시험을 넘어 그녀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꿀 거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정오의 햇살 아래 따스한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진 금빛은 나무 바닥에 부드러운 물결을 만들었고 카페에서 새어나온 신선한 레몬그라스 향은 공기를 상쾌히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따스함은 손님들의 날선 말투와 직원들의 긴장된 표정으로 쉽게 흐려졌습니다. 정난 씨는 로비 복도에서 카펫의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였으나 작업복을 입은 모습은 단정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직원들은 데스크 뒤에서 왜 다시 돌아왔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출근한 지 5주일째, 그녀는 매니저 최 팀장의 질책에 단련되었으나 정난 씨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명함의 글로벌 호텔 쪽지의 진심은 계층을 넘는다와 쉼터는 계층의 벽을 허문다.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창업자 기록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난 씨의 쉼터 그게 뭘까? 예지는 속으로 되뇌며 정난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느린 동작은 병원의 흔적을 품은 듯 하였으나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예지는 정난 씨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며 걱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저분 정말 괜찮으신 걸까? 로비는 정오의 활기로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의 대화가 카페의 유리창을 타고 퍼졌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나무 바닥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예지는 정난 씨의 비밀을 더 파헤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정난 씨가 로비 복도에서 잠시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난 씨는 나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으나 밥을 먹기보다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난 씨, 좀 드셔야죠. 힘드시면 쉬세요. 정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예진 씨, 내가 걱정해주니 마음이 따스하네. 그 순간 정난 씨의 손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예지는 반사적으로 주었으나 정난 씨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지는 쪽지를 건네며 얼핏 글씨를 보았습니다. 예진에게 쉼터는 꿈의 시작 심장이 뛰었습니다. 예지는 퇴근 후 호텔 직원 휴게실로 향하였습니다. 휴게실은 낡은 타일 바닥과 오래된 커피 향으로 가득하였으며 벽에는 직원들의 근무 일정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어김없이 똑같은 일상의 다음 날, 예지는 정난 씨를 로비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정난 씨는 카펫을 닦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정난 씨, 그 쪽지의 쉼터 뭔가요? 정난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하였습니다. 예진 씨, 내가 진심을 지켰기에 말해줄게. 쉼터는 계층의 벽을 허무는 곳, 고단한 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정난 씨의 꿈인가요? 정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내가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정난 씨의 손에서 또 다른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예진에게 쉼터는 너의 손에서 시작된다. 잉크가 번진 글씨는 이전 쪽지들과 같은 필체였습니다. 로비 밖 도시는 정오의 열기로 가득하였습니다. 거리의 아스팔트는 햇빛에 달아올랐고 시장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와 과일 향이 뒤섞였습니다.
예진은 점심시간에 거리를 걸으며 정난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쉼터 계층의 벽을 허무는 곳, 그녀는 부모님의 고단한 그리고 정난 씨의 70년 전 여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되뇌며 쪽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으나 혜진의 경계와 정난 씨의 건강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난 씨의 아들로서 병원에서의 혼란 이후 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예진을 보자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예진 씨 어머니가 말한 쉼터 그게 뭐지? 예진은 쪽지를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민수 씨, 정난 씨의 꿈이에요. 계층의 벽을 허무는 곳.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당신에게 이런 걸? 그의 목소리는 혼란과 질투로 떨렸습니다. 예진은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민수 씨, 정난 씨는 진심을 찾으셨어요. 저도 그 꿈을 지키고 싶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진은 데스크로 돌아가며 정난 씨의 쪽지를 다시 보았고 그 글씨는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정난 씨의 맑은 눈빛, 병원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쉼터의 꿈이 하나로 엮였다는 걸 알기에 이 꿈 꼭 지켜야겠다고 예진은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에 청명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든 새벽빛은 나무 바닥에 은은한 윤슬을 만들었고 카페에서 새어나온 갓 구운 크루아상 향은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러나 로비의 따스함은 손님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직원들의 팽팽한 긴장으로 쉽게 흐려졌습니다. 정난 씨는 로비 복도에서 카펫의 얼룩을 조심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하였으나 작업복을 입은 모습은 단정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저 노인, 아직도 여기서 일해? 한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직원들은 데스크 뒤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 씨 건강도 안 좋은데 왜 저러는 거야? 정난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예진은 데스크에서 손님들의 체크아웃을 처리하였습니다. 쉼터 그 꿈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예진은 속으로 되뇌며 정난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정난 씨는 복도에서 카펫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정난 씨의 수척한 모습을 보며 걱정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오전 예진은 정난 씨와 단둘이 로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정난 씨는 카펫을 닦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진은 조심스레 쉼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정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며 보라고 했습니다. 수첩에는 쉼터의 설계도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고 작은 건물, 정원, 그리고 고단한 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난 씨는 낮은 목소리로 이건 내가 70년 동안 꿈꾼 거야. 계층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곳. 예진은 수첩을 보며 숨을 삼키며 이걸 자신이 도울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정난 씨는 예진의 손을 잡으며 진심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독려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수첩을 품에 안고 로비로 돌아왔지만 혜진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예진이 정난 씨와 가까워지는 것이 승진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여겼기에 혜진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다가가 귀속말로 정 씨 때문이며 예진이 그 사람을 두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최 팀장에게 모든 문제가 예진 씨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최 팀장은 혜진의 보고를 의심할 만도 할 텐데 의심도 하지 않고 지겹다는 듯 예진을 불러 컴플레인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예진은 억울하였으나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난 씨의 아들인 민수가 로비로 찾아와 쉼터 계획을 알게 된 후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다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재벌 가문의 후계자로서 그는 어머니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진을 보자 낮은 목소리로 쉼터 계획이 정말 가능한 것일지 물었습니다. 예진은 수첩을 보여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난 씨의 꿈은 진심에서 시작됐어요. 저도 믿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단단한 목소리로 돕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예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진은 퇴근 후 호텔 근처에 정난 씨가 말한 쉼터의 부지로 갔습니다. 텅 빈 공터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에 섞인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진은 그곳에서 작은 건물, 푸른 정원, 고단한 이들이 웃으며 모이는 공간인 정난 씨의 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공사판의 땀, 식당의 기름 냄새,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부모님의 땀을 생각했습니다. 정난 씨의 쉼터, 나도 만들 수 있어. 예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공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예진은 정난 씨와 함께 쉼터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비 구석에서 수첩을 펼치고 설계를 논의했습니다. 정난 씨는 약한 목소리로 예진 씨, 쉼터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거야.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정난 씨 제가 도울게요. 그러나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날카로운 계획을 세우며 최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예진이 근무 시간에 정 씨랑 수상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최 팀장은 예진을 불러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예진은 억울하였으나 수긍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데스크로 돌아가며 정난 씨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단칸방에서 수첩을 펼치며 고단한 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 그 글씨를 보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정난 씨의 수척한 얼굴, 쉼터의 설계도, 그리고 민수의 도움 약속이 하나로 이 꿈 꼭 이뤄야겠어 예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석양의 따스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비의 평온함은 손님들의 날선 시선과 직원들의 긴장된 속삭임으로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정난 씨는 로비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카펫을 정리하였습니다. 쉼터 개소식을 앞둔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였으나 작업복을 벗고 입은 소박한 한복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의아한 눈길을 던졌습니다. 저 노인, 오늘 왜 저러지?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데스크 뒤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씨 오늘 마지막 근무래. 정난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70년 전 여관의 고난, 예진의 진심 그리고 쉼터의 완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진은 데스크에서 손님들의 문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녀는 매니저 최 팀장의 질책을 이겨냈고 정난 씨의 쉼터를 실현한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함, 쪽지, 아카이브, 병원, 그리고 쉼터 설계도가 그녀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속으로 계획을 되뇌며 정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난 씨는 복도에서 손님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병원의 수척함을 넘어선 단단한 위엄을 띠는 것 같았습니다. 예진은 정난 씨의 한복 차림을 보며 저분의 꿈을 지켜야겠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로비는 석양의 손님들로 조용히 북적였고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고급 양복을 입은 손님들이 제스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모습은 로비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지만 그날 로비의 공기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쉼터 개소식 소식이 호텔에 퍼졌고 손님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정난 씨는 로비를 떠나기 전 예진에게 다가가 예진 씨, 오늘 쉼터에서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정난 씨 꼭 갈게요. 쉼터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공터에 세워졌고 잡초로 뒤덮였던 땅은 이제 소박한 건물과 푸른 정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무 울타리는 햇살에 따스히 빛났고 정원에는 라벤더와 장미가 바람에 흔들리며 달콤한 향을 뿌렸습니다. 건물 안에는 고단한 이들을 위한 강의실, 휴게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쉼터는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공사판 노동자, 식당 종업원, 단칸방 청년들이 모여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예진은 그 모습을 보며 정난 씨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느끼며 정난 씨를 찾았습니다. 정난 씨는 한복을 입고 쉼터 정원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곁에서 어색하지만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쉼터를 위해 재정 지원을 결정하며 어머니의 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진이 다가가자 정난 씨는 손을 잡으며 예진 씨, 내 진심이 이곳을 만들었어. 예진은 눈시울이 붉히며 정난 씨, 이건 당신의 꿈이에요. 제가 그냥 도운 거예요. 정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내가 내 꿈을 이어줬어. 그녀의 눈빛은 석양처럼 따스했습니다. 그러나 로비에서는 혜진의 질투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쉼터 개소식이 예진의 공으로 알려지자 더욱 분노하였고 최 팀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진이 근무 시간에 쉼터 일을 했어요. 호텔에 피해 준 거예요. 최 팀장은 한숨을 쉬며 예진을 불러 이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진은 단호히 팀장님, 쉼터는 정난 씨의 꿈이에요. 저는 호텔 일을 소홀히 한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단했습니다. 최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 알았다며 이번에는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이를 악물고 잘난 척하지 말라며 속으로 삭혔습니다. 개소식의 하이라이트는 정난 씨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쉼터 강당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저는 70년 전 단돈 5만 원으로 여관을 시작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죠. 이 쉼터는 계층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에요. 예진 씨의 진심이 이곳을 만들었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을 채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강당을 울렸고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진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개소식 후 예진은 정난 씨와 정원에서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정난 씨는 마지막 쪽지를 건넸습니다. 예진에게 쉼터는 너의 꿈이기도 하다. 잉크가 번진 글씨는 여전히 그 필체였습니다. 예진은 쪽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난 씨, 이 꿈 계속 이어갈게요. 정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의 눈빛은 석양보다 깊었고 정난 씨는 그날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로비의 나무 바닥에 마지막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1년 후 쉼터는 고단한 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진은 쉼터의 운영을 맡아 노동자, 청년, 노인들과 꿈을 나누었고 그녀는 더 이상 단칸방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쉼터를 방문하며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수는 쉼터의 후원자가 되어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질투를 돌아보며 쉼터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예진 미안했어. 그녀의 사과는 작았으나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예진은 쉼터 정원에서 정난 씨의 쪽지를 다시 펼치며 정난 씨, 이 꿈 영원히 지킬게요. 예진은 속으로 다짐하며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정난 씨의 예진의 성장, 그리고 계층의 벽을 허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